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미국의 행정부 의회 시스템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안보의 취약성과 강력함이 차이가 나는구나. 미국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스템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안보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매섭게 파고듭니다. 오토 원비어의 석방을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200만 달러의 의료비 명목, 일종의 인질값이죠, 몸값.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서명을 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만 했지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명한 문서가 북한의 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미국의 어떤 인질 협상이라든가 인질 석방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의 진실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미국 의회가 철저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미국 의회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9개 항의 질의서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부, 이런 행정부의 일종의 국민을 속이는 노름에 한국 국회도 노란하고 있습니다. 아니,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동조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안규백 위원장은 이 합참과 관련 부처로부터 미사일 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에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종의 마사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보통 한 1000km 이 정도 되는데 북한이 발사한 것은 240km다. 사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초등학생도 얘기하지 않을 그런 논리를 대면서 미사일을 감추고 있습니다. 아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미사일만 해도 사정거리가 보통 500km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한 것이 240km를 날아갔을 뿐,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로 미사일이 아니라고 감싸는 한국의 안규백 국방위원장. 이 안규백 위원장은 천안함 사태 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때 이것을 조사하는 위원회에 국방부의 위원회에 민주당 측의 추천조사위원으로 신상철 씨를 추천한 인물입니다. 당시 안규백 의원이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이 신상철 위원이 이 조사단의 회의에는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냐고 완전히 무성의하게 조사단 활동에 가담을 했으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은 이 모래톱에 좌초된 것이고 좌초됐다가 미국 군함으로 추정되는 어떤 함선과 충돌해서 침몰한 것이다라는 이런 국민의 경로를 불러일으킬 소설 같은 이런 경거망동의 얘기를 했던 그 문제의 그 신상철 조사위원을 추천한 사람이 안규백 당시 국방위원입니다. 미국 같으면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 국방위원장에
앉지 못할 것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서 한국은 버젓이 그 사람이 국방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이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이 문재인의 이 발사체 연극에서 또 하나의 조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국회를 지켜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미국 의회가 폼페이오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는 참으로 부러운 것이고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며, 물론 미국의 이번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것은 미국의 야당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두 사람. 그러나 미국의 공화당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안규백 위원장처럼 미국의 집권 공화당이 나서서 원비어한테 200만 달러 주겠다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아픈 환자를 빨리 미국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라는 식으로 나서서 두둔하거나 마사지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태는 미국 의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질의서에 원비어 문제를 드루킹이나 아니면 블랙리스트나 아니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것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모든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치밀한 견제, 제가 9개 항을 천천히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백악관 국무부 CIA는 북한이 치료비를 요구할 것을 사전에 알았나?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기 약 1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사이가 굉장히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때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개월이 지났고 이 원비어가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트럼프가 원비어를 데려오기 위해서 조셉윤 대북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냅니다. 자, 2번. 조셉윤에게 200만 달러 청구서에 서명하라고 지시한 최고 책임자는, 자,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 200만 달러 지시한 최고 책임자가 당시 국무장관이냐, 당시 틸러슨이었죠. 틸러슨 국무장관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냐. 사실 이것을 따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3번. 의료비 지급이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가? 4번, 서명을 제가 받을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허가증을 발급했나?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재무부도 혹시 이 사건에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매섭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융제재가 행해지고 있는 대상, 북한 같은 나라에 미국의 자산이 지급되는 것에 관한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도 혹시 관련된 것 아니냐라고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5번, 지급 요구서에 이 조셉윤이 서명을 할 때 시한 등 다른 조건도 포함됐나? 언제까지 200만 달러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들어있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6번, 사망 직전까지 원비어는 풀려난 직후에 며칠 안 있어서 사망했습니다. 동물 같은 비명소리를 질러대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원비어가 풀려나지 못한 것에 김정은의 책임이 있는가?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김정은의 지시로 원비어가 풀려나지 못한 것이라면 원비어를 구속하고 고문하고 이런 식의 가혹행위를 한 것에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이라면
앞으로 김정은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7번. 이런 대금 지급 약속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무부의 평가는? 8번. 대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과 후속 협상은? 이 서명한 지급서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언젠가 북한이 이것을 제시하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왜 약속을 하지 않느냐라고 북한이 따지고 들었을 때 자, 북미 관계, 미북 관계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자, 그렇게 된다면 후속 협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9번, 200만 달러 의료비 지급을 여전히 고려해야 할 상황인가? 자, 트럼프는,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는 서명만 했지 지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미국 의회는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만 달러를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냐?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200만 달러에 코가 꿰인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매섭게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탈을 하더라도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미국 의회의 강력한 견제 시스템이 저렇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좀 더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저 9개의 질의서를 한번 보십시오. 안규백과 신상철이 얼마나 흙탕물로 이 나라의 안보를 헤집어 놨는지 역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